지금 이런 흐름대로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다가요. 네. 2025년이 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지배적인 의견이죠. 네, 사실은.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 일정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너무 많이 아세요. 이제 반감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2025년. 이게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학습이 되셔가지고 제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많이 학습이 돼서 반감기 이슈가 이제 호재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반감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공급량이 어쨌든 공급 속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채택이 늘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이게 2024년 2월이 반감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 연준이 이제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기조가. 그렇죠. 연준이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피보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반감기 이슈랑 맞물려서 그렇죠. 정말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이 이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반감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작가님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한 2030년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2030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대답을 해도 되죠. 이게 뭐 흑역사로 남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라고 했을 때는 반감기가 무려 2번이나 지나죠. 2024년에 한 번 지나고 2028년에 한 번 지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나고 채택이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안 뛰어도 최소 5배는 아무리 안 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더 많이 지르면은 너무 이제 희망적인 회로니까 제가 진짜 스케일이 다른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신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대표이사께서는 2030년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48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148만? 그거를 지금 이제 환율 계산해서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18억, 19억 되더라고요. 1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그래서 어떤 기사는 100만 달러라고 하는데 148만 달러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서 100만 달러라고 해도 이미 뭐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해요. 테슬라의 그 이력이 있잖아요. 테슬라 이미 본인이 테슬라로 한번 엄청난 성공을 맛본 그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크에서 나온 그 ETF 상품들이 올해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최고가 대비 거의 60, 70%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장주 투자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할 때 ARKK 같은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유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크의 캐시우드는 좀 믿어볼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2030년이라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의견은 참고만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만약에 이게 믿음에 동의가 되시면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엉터리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접점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들을 그렇죠. 워낙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구태여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미국의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산들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댓글에 이거 사기다. 뭐 실제적인 가치나 뭐 실물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왜 투자를 하냐, 사기다 막 이렇게 많죠.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그 평가 기준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통 자산의 가치 기준들을 명확하게 적용하시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경험인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그러면은 가치 투자할 때 뭐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만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는
굉장히 주식을 볼 수 있는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모델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런 게 없다. 물론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다른 평가 기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앞서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통화를 중심으로 둔 패권 전쟁이라든지 제3세계라고 하긴 뭐래 브릭스 같은 국가들이 왜 암호화폐 이런 걸 채택하는지 그런 뭐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주제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 안 하면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기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그 코인데스크 필진 중에서 굉장히 좀 이분 글을 유심히 보는데 마이클 케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고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졌는데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처럼 금융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진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제3세대 터키, 레바논 막 그렇죠. 이번에 다 난리 났는데 결국은 암호화폐가 대안이라는 얘기들이 막 기사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산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태민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근데 마이클 케이시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뭐 썼겠어요? 당연히 안 썼는데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쓰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 과정들이 나와요. 진짜 아주 궁상맞은 과정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메일 보내서 한 번 정도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부응되지 않으면은 못하죠. 불가능한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폰지 사기처럼 된 게 아니에요. 아름 계속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다는 15년 거거든요. 동안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지금까지 그동안에 그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망할 뻔했던 게 수십 번, 수백 번이에요. 근데 그걸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엄청난 자산인 거죠. 그리고 리플이나 이더리움도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살아남은 코인들을 선택하는 것도 투자에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현실적인 질문. 네. 암호화폐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지금 종환 작가님께 1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시겠네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게 변함이 없어서 최소 비트코인 최소 50 그리고 이더리움 30 그리고 나머지 20은 기타 알트코인에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좀 전환이 되면서 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승장 초입으로 가는 상승장 초입으로 가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요. 지금까지의 3번의 경험에서는 똑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이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시장이 뜨거울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탈해서 알트코인으로 가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부터 메이저 알트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잡 알트코인들 있죠. 우리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창 불장일 때 페니 스탁이라고 하죠. 페니 완전히 그냥 잡코인들이 엄청나게 펌핑이 됐거든요. 그때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은 끝난 거예요. 그건 시즌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대한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또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알트코인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막 큰 이득을 이렇게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물론 메이저 알트코인은 또 제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최대한 거두셔서 이거를 또 이제 안전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또 옮겨 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장기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추천은 아니고 막 투자 추천은 아니고 좀 눈여겨 보시는 알트코인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스택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제한되는 게 제가 또 커뮤니티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이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근데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되네. 어차피 펀더멘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인들 중에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가총액 탑 3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내러티브 상으로 이제 스택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엄청 높아요. 이런 코인들 지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레이어 2라든지 레이어 1.5 코인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2.0 이더리움의 이제 상하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을 보시고 그리고 레이어 2를 계속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게임 테마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유믹스 기습 상장 때문에 말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는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산업과 블록체인의 연결고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레이어 2가 또 같이 동반 상승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 블록체인이 번잡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레이어 2의 역할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연결고리들을 다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이 얘기하면 또 뭐야 하고 좀 그런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트위터와 이 도지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책을 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들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이상한 캐릭터긴 하지만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멋대로인데 장기적인 큰 방향성에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 가지고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밈코인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뭐 플로키라든지 또 많이 떴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도 지금 사용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견으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어쨌든 지금 뭔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투자의 판단은 투자 권유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딱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정도는 많이들 하시니까 너무나 쉽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건데 다른 건 어려운데 오히려 그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청자님들께 이해해 주시고 대부분 고마움을 좀 표하면서 공부까지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들을 이제 보는 곳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늘 거의 매일 들여다 보는 곳은 이제 쟁글이랑 코빗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빗썸도 리서치를 많이 좀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기랑 그리고 A41이라고 또 있어요. 이 약간 기술 기반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리서치를 굉장히 깊이 있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정도 국내에서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제 메사리랑 그냥 A16인지 같은 그리고 아케인 리서치 같은 분 가서 이제 보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스노드라든지 그리고 트레이딩 뷰 그리고 이제 크립토 퀀트 여기에서 이제 인사이트 전해주는 그런 것들 굉장히 거기에 저명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근데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들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사실 이게 더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여기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또 만들어지면 제가 웅자 책방에서 또 인사도 한번 드리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들도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커뮤니티도 보고 여러 가지 댓글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한 코인을 좀 함부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시기에서 모르는 코인을 과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자 부분이고, 근데 레버리지가 필요한 시기는 또 따로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이렇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모아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를 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또 잘 유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는 아마 다들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박종원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